보컬로이드의 인생을 통째로 바쳐버린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데코니나죠. 최근 레비톨이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하며 세대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모든 것을 그만둘 뻔했던 순간에도 지금까지 2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곡을 쏟아내며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의 데코니나는 후쿠오카 앞바다 겐카이나다가 훤히 보이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바지 한 장만 걸치고 바다에 뛰어들던 평범한 소년의 집 안은 늘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욕을 마친 뒤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결코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지만 어린 소년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게 억울해. 그 귀여운 승부욕이 처음 기타를 잡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좋아하는 곡을 카피하던 소년은 1년 뒤부터 자신만의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부르는 포크송을 꿈꿨지만 블링크 182와 그린데이를 만나며 그의 세계는 록 사운드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자신에게 아주 가혹한 규칙 하나를 걸어둡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잠들기 전까지 이 일의 한 곡은 무조건 쓴다. 완벽한 퀄리티보다 정해진 시간 안에 뱉어내는 속도를 택한 이 무식한 습관은 훗날 그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문화제 무대에 서려던 밴드 결성이 무산된 실패의 경험조차 그를 고독한 작업의 세계로 더 깊숙이 밀어넣었죠. 대학 시절 우연히 친구가 보여준 니코니코 동화에서 그는 운명적인 목소리를 만납니다. KZ의 패키지를 부르는 하츠네 미쿠. 진짜 사람이 노래하는 줄 알았다. 그는 단번에 매료됐습니다. 자신이 치던 기타 사운드에 이 목소리를 입히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탄생할 것 같았죠. 2008년 10월 거창한 계획 없이 지금 당장 즐거우니까 나도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첫 곡을 툭 던져 올립니다. 그리고 2010년 첫 번째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모자이크 롤. 업로드 이틀 만에 전당 입성. 이 곡 하나로 그는 보컬로이드 씬의 중심축으로 폭발하듯 떠올랐습니다. 이후 연달아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연애를 노래하는 보컬로이드 P라는 타이틀을 주게 되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쑥스러워서 살짝 비틀어 쓴 가사들. 내 머릿속 생각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노래로 만들어봤다. 이 단순 명료한 철학이 수백만 명의 마음을 관통한 겁니다. 하지만 뜨겁게 불타오르던 활동 5년차. 그에게 차가운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데코니나로서 하고 싶은 건 다 끝난 것 같다. 지독한 허무감에 모든 활동을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하던 때 그는 관객석에서 마지컬 미라이 2013 무대를 지켜보게 됩니다. 자신의 곡 유메유메가 흘러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열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깨졌습니다. 내가 만든 음악으로 저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해봐야겠다. 안녕을 고하려던 앨범의 컨셉은 굿바이에서 Hello from now on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씬이 잠시 침체기를 겪던 시기에 폭탄처럼 터진 곡 고스트 룰은 보컬로이드 판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습니다. 고독한 천재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정작 그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0대 후반 60세까지 자신이 쓸 수 있는 곡수를 계산해본 그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작곡과 핵심 조교를 제외한 나머지를 과감히 동료들에게 맡기기 시작했죠. 후배들에게도 늘 사람에게 잔뜩 기대라고 조언합니다. 본인 스스로를 쉽게 질리는 타입이라 인정하면서도 그가 보컬로이드만큼은 절대 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열광했던 밴드들이 하나둘 해체하고 활동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며 뼈저리게 느꼈던 외로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팬들에게만큼은 그 끔찍한 상실감을 주지 않겠다는 결심. 그래서 그는 자는 시간을 뺀 모든 순간을 음악에 바칩니다. 체력을 위해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영감이 오든 오지 않든 일단 책상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곡을 쓰고 싶든 쓰기 싫든 기분에 좌우되는 건 이제 끝냈습니다. 최근 1억 뷰를 돌파한 레비톨, 그리고 모니터링, 텔레파시. 수많은 히트곡을 쏟아내는 지금의 시기를 그는 스스로 트랜스폼이라 부릅니다. 안전한 과거의 영광을 깨부수고 10년 전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과감한 시도들을 서슴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제가 처음 하츠네 미쿠를 들었을 때 느꼈던 그 미친 충격을 이제는 제 음악으로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문화는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기꺼이 그 연결고리를 자처합니다. 보컬로이드는 제 인생을 최고로 기분 좋게 망쳐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정체성, 데코니나에 대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저는 제 자신, 그러니까 데코니나의 가장 지독한 팬입니다. 스스로가 만드는 음악을 이 세상에서 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자신의 음악을 스스로가 가장 사랑하고 믿기에 그는 10년 전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과감한 시도들을 서슴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문화는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기꺼이 그 연결고리를 자처합니다. 보컬로이드는 제 인생을 최고로 기분 좋게 망쳐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정체성, 데코니나에 대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저는 제 자신, 그러니까 데코니나의 가장 지독한 팬입니다. 스스로가 만드는 음악을 스스로가 가장 사랑하고 믿기에
바닷가 소년의 작은 승부욕에서 시작해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팬들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싫어서 오늘 밤에도 묵묵히 책상에 앉아 멜로디를 깎아내는 남자. 이것은 보컬로이드의 인생을 통째로 바쳐버린 데코니나의 멈추지 않는 이야기입니다.